오늘은 8월 30일 수요일입니다. 8월 달도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주요 지표를 앞두고 국제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승했어요. 여기에 또 미국 소비 심리도 둔화가 되고 있고 또 견조했던 고용시장도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소 누그러진 영향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국제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용지표와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국제금리 하락은 민간경제연구소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를 한 8월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낮은 106.1포인트를 기록한 영향이 컸습니다. 다우존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16%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연준이 통화 긴축 기조가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국제 수익률이 급락을 하면서 주가 지수를 밀어 올린 결과입니다. 투자자들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 나올 개인 소비지출 PCE 지수와 또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국제금리 하락세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PCE 가격 지수와 고용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PCE 가격 지수는 연준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물가 지표 중에 하나예요. 오늘 미국 증시 보면 오늘까지 연 3일째 계속 상승 중입니다. 상승 폭도 비교적 큽니다. 다우가 0.85% 상승했습니다. 대형주 S&P 500이 1.45% 상승 4497, 4508호 직전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이 1.74% 상승해서 14,000 직전입니다. 13,943.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오늘도 가장 크게 상승했어요. 2.59% 상승 3,629입니다. 미국의 증시 8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아직 이틀이 남았죠. 하루 오늘 우리나라보다 늦으니까 30일, 31일 이틀이 남았지만 현재 한 달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예요. S&P 500이 2% 하락 중이고 나스닥은 2.8% 하락 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죠. 8월 한 달 동안에 지금 5.7%씩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고용지표와 경기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이에 주목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익률 10년물 4.12%로 급락했어요. 고용지표와 소비자 신뢰지수가 진정이 되면서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년물 국제금리도 4.894로 5% 이하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빅테크주들 보면 7종목뿐만 아니라 거의 주요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한 날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애플 2.18% 크게 상승했어요. 아이폰 15가 9월 12일에 출시될 거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5 시리즈가 다음 달 이제 베이스를 벗게 되죠. 애플은 9월 12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언론 행사를 개최할 것이다 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간 애플이 9월 행사 초대장을 발송한 것은 신형 아이폰을 출시한다는 의미였던 만큼 당일날 아이폰 15 출시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그동안 스마트폰 기기 수요 감소, 또 경쟁 격화로 매출이 3분기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 중이에요. 스마트폰 시장이 점차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아이폰이 애플 실적을 다시 끌어올릴지 주목이 됩니다. 엔비디아 봅니다. 오늘 4.16% 크게 상승했죠. 487.84달러 신고가 새로 썼습니다. 엔비디아의 5년간의 상승률을 보면 5년 전에 70.17달러였어요. 이렇게 항상 5년 전, 10년 전의 주가를 보면 참 부럽죠? 내가 왜 그때 투자 안 했을까 하고. 엔비디아 5년 전의 상승률 보면 5년 전에 70.17달러에서 오늘 현재 487.87달러. 7배나 상승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목표 달성 5년간 2배, 10년에 5배, 그러면 성공이에요. 그것도 개인 투자자가 5년에 2배 수익 내고 10년에 5배 수익 내? 이거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5년 만에 2배가 아니라 7배나 오른 것을 보면 앞으로 5년 후에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얼마로 오를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엔비디아의 주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항상 우리가 주가들의 지난 5년 전, 10년 전 과거의 주가를 보게 되면 내가 왜 그때부터 주식 투자를 안 했나, 그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쯤 나의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났을 텐데, 그리고 지금처럼 돈 때문에, 노후 대비 노후 준비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을 적어도 5년 이상을 보유한다면 내가 그때부터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길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거 한 종목만 보더라도 2010년도에 10,000원으로 시작한 주가가 현재 90,000원으로 나의 재산이 9배나 불어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2배, 3배 불어난 거 아니에요. 2배, 3배로 불어나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건 은행에다가 넣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2배, 3배가 아니라 9배, 10배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부동산 2010년도에 5억에 산 아파트가 9배로 불어나서 5, 9, 45, 45억이 됐을 리 없습니다. 2010년도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5억에 산 아파트, 여러분들 2010년도에 얼마에 샀습니까? 아파트? 그 아파트가 현재 얼마입니까? 그러면 결과 몇 배가 불어난 것입니까? 5억에 산 아파트가 9배 불어나서 45억이 됐을 리 없고, 또 10억에 샀다고 해도 그 아파트가 10억에 산 게 90억이 됐습니까? 9배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2배에서 3배 불어났을 것입니다. 많이 불어나도. 일부 지역에서는 2배도 안 되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주식 투자는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못하지만 부동산은 100% 내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50%도 안 되는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라고 말이죠. 세금 생각 안 합니까? 그런 분들? 그렇다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1, 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동안의 보유세, 재산세 나오죠?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보유세. 그러나 주식은 평생을 보유해도 팔지만 않으면 보유세 단 1원도 안 나와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재산세가 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더욱 차이가 나는 것은 부동산 팔 때 양도세. 그것도 한 채만 있는 분들 말고 다주택자, 2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잘 알고 계시죠? 다주택자에게는 엄청난 양도세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보유해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식은 수익의 22%만 내면 끝이에요.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5년, 10년, 20년 보유해도 세금, 보유세 하나도 없지만 매도하고 할 때만, 그때만 수익의 22% 세금만 딱 내요. 혹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으로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3채, 5채, 몇 채를 갖고 있든 간에 양도세, 중과세 없어요. 내년 5월 9일까지. 그래서 부동산을 팔아야 될 사람들은 내년 5월 9일 이전에 매도하면 되겠죠? 그 전에 매도를 하면 양도세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세율이 양도 가격에 따라서 6%에서 45%를 냅니다. 근데 2주택자는 거기다가 20%가 추가가 돼요. 3주택 이상 자는 사람들은 30%가 추가가 되니까 매도 차액 얼마 남았어. 그거에 75%, 4분의 3을 양도세로 다 내야 돼요. 75%. 주식은 22%예요.